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미술사의 하이라이트. 자, 우리 여러분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피카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 올해도 살았죠? 81년 태어나서 73년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94세 정도, 한국 나이로 치면 90살 이상 산 사람입니다. 자, 뭐 나이 많은 게 오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피카소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미남 스타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늙었을 때 사진. 뭐 늙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피카소가 영화로화로 됐었죠. 영화를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여러분 그냥 피카소입니다. 영화 제목이. 그래서 여러분 서바이빙 피카소라는 영화, 원래 원제는 그런데 이게 앤서니 호킨스가 대단히 열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앤서니 호킨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 뭐 있습니까? 양들의 침묵. 예, 양들의 침묵에 나왔던 그 사람이 열연을 했어요. 피카소랑. 그래서 피카소랑 생긴 것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 친구가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남긴 작품 수가 보통 3만 점을 꼽습니다. 그럼 피카소는 전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게 3만 점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3만 점 곱하기 피카소 작품 하나가 억을 하진 않겠죠. 평균 10억은 하겠죠. 피카소 작품이 억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피카소는 다작을 했지만 그것도 작품 가격이 또 장난 아니죠. 한때 경매 시장에서 1위 기록도 세운 적이 있었으니까. 그럼 10억만 잡자 이거예요. 얘가. 그럼 이게 얼마다? 30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전까지 인류 역사상 혼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람이다. 따라올 사람이 없죠. 돈을 더 번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빌 게이츠가 더 벌 수는 있었겠지만, 근데 사실 빌 게이츠 어떤 노동을 통해서 그 노동의 작품이 평가받고 이건 아니잖아요. 주식 게임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식 게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노동으로 뭐 살아있을 때도 돈을 엄청 벌었으니까. 피카소는 나중에 성에 삽니다. 예, 사는 게 이렇게 가정집 이런 데 살지 않고, 예, 캐슬, 성 있잖아요. 예, 성에 살아요. 이게 뭐, 아니,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모나리자가 제일 비싸다고 그러는데, 모나리자 가치를 한 4조 정도 치거든요. 루브르에 다 오는 거 치더라도. 1조에서 4조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10조만큼은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림을 다 평가하더라도. 다빈치. 왜냐면, 그 전에 사실 다빈치를 잡아야겠죠. 제일 그 미술작품, 모나리자가 있으니까. 하지만, 모나리자보다 비싼 건 없어도 피카소가, 예. 하지만 다 합치면 정말 30조의 부가가치를 만들고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사실 뭐 엄청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내가 말씀드린 건 도대체 왜 피카소를 우리는 왜 위대하다고 그러는 거야? 사실 우리가 피카소 그러는데 제가 이거 꼭 이게 이제 미술사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피카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 몰라요 피카소가 왜 이렇게 유명한지, 피카소 작품이 왜 이렇게 비싼지. 뭐 바람을 많이 펴서 비쌀 수도 있고요. 사실 그것도 뭐 없는 건 아니죠. 근데 피카소가 왜 그런지를 오늘 여러분 이 강의를 딱 들어가면 이게 피카소구나. 저는 피카소를 완전 분석했는데 피카소 그래서 여러분 시기를 갖다가 나누어서, 피카소는 여러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7명의 여자랑 동거를 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별로 시기를 나눠서 여자를 만날 때마다 작품 세계가 변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시기로 나눴어요. 왜? 올리비아를 만나기 이전에는 동거하기 이전이죠. 그래서 동거 이전 시대. 그래서 먼저 9시기로 나눠갖고 피카소를 완전 분석하는 대장편 서사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건 제가 여러분 미술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동거 이전 시대. 아주 어렸을 때요. 네, 청소년 때. 그때 동거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11살 때 그렸던, 15살 때 그렸던 작품인데 피카소 제가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피카소가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나는 이미 11살 때 렘브란트만큼 라파엘로만큼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가 나중에 회고하면서 내가 11살 때 라파엘로보다 그림을 못 그리진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개건방이죠, 건방진듯이. 근데 사실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미 11살 때 그러니까 피카소가 막 추상화 나중에 그리고 그러는데 그림을 못 그려서 못 그린 게 아니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 미술사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아버지가 무명 화가였거든요. 그래서 피카소가 엄마 이름이에요. 엄마 성을 딴 거예요. 원래 아빠 성을 따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워낙 무명이었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다는데 사실 아빠랑 사이도 되게 좋았고 아빠를 되게 회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아빠가 무명화가였는데 피카소가 이 그린 거 보고서는 자기는 화가의 길을 접었다 그러죠. 내가 아들의 재능을 쫓아갈 수 없구나 했던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81년생이니까 15살 때 그렸던 그림이죠. 중학교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미대 대학원 수준 그림을 그렸다고 여러분 볼 수 있겠죠. 그거보다 더 잘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이때도 여러분 이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16살 때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미 그림에 있어서는 얘가 피카소가 다시 한번 이거 시작하는 이유는 이 나중에 그림을 그리는데 절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게 그렸던 거는 정말 아니다.
이미 11살 때 자기 스스로 나는 자꾸 렘브란트를 헷갈려? 이미 누구처럼? 라파엘로만큼 그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친구입니다. 자, 동거 이전 시대 1. 그 다음에 이제 동거 이전 시대. 여기를 갖다 이제 이미 우리가 그 피카소를 얘기할 때 청색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피카소의 청색 시대는 뭐가 되냐면, 피카소가 태어난 데는 어디겠습니까? 스페인의 말라가라는 곳입니다. 말라가. 정말 아름다운 데예요. 스페인의 말라가인데 해변을 끼고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말라가가. 말라가, 스페인 가보시면, 저는 일부러 이것 때문에 가봤는데, 그 말라가 도시 가면 피카소 미술관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근데 되게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근데 피카소 작품이 생각보다 대작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제 다 팔려나와 그래서 피카소 조그만 거 뭐 이렇게 뭐 연습하던 스케치 뭐 이런 거 그래도 10억이에요. 알겠죠? 그런 것들밖에 없는데 하여튼 말라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 가까운데요. 스페인에. 그거 되게 아름다운 도시고 해변을 끼고 있고 진짜 예쁜 도시고 거기 가시면 꼭 피카소 미술관 가시면은 아주 볼게 아주 조그마하면서도 아주 예쁩니다. 아주 좋은 데인데 이제 어쨌든 자보세요. 얘가 스페인의 말라가에서 태어났는데 이 당시 예술의 중심은 어딥니까? 얘가 스페인에서 이미 어렸을 때 두각을 나타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두각을 나타내봤자 변방이죠. 쉽게 표현하면 왜 스페인은 그 당시 예술의 중심지는 어딥니까? 시몽 드 파리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디 뭐 충청북도 제천 제가 제 고향이니까 막 말해도 돼요. 충청북도 제천에서 그림 좀 그린다고 소문 나네죠. 거기서 상도 많이 받고. 근데 이제 거기 있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카사에라스라는 친구랑 둘이서 이제 어디로? 프랑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프랑스로 들어왔는데 딱 들어왔을 때 이제 몇 살이에요? 1901년이니까 20살 때죠. 그러니까 20살 때 되면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로 와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활동할 거야라고 딱 들어옵니다. 근데 왔는데 뻔한 거죠. 제천에서 올 때 뭐 돈 싸가지고 왔겠어요, 얘가?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무명화가죠. 그러니까 돈이 여유 쓸 리가 없죠. 그래서 어디 사느냐? 우리로 치면은 서울 여기도 제가 또 다 기준으로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니까 또 막말해도 돼요. 상봉동 같은 데 사는 거예요. 예, 뭐 신림동이라 이런 데서 그래갖고 이제 아주 뭐 가난한 찌그러진 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들 보면은 이때 딱 보면은 압생트가 독한 술인데요. 자, 이 그림들 한번 봐보십시오. 딱 바라보면은 딱 나오면은 전부 다 예. 왜 청색 시대라고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우울하죠. 그렇죠. 다 우울하죠, 이 시대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사람은 유물론적인 거예요. 물질이 지배하듯이 빈민가 사는 겁니다, 이 당시. 그래서 물감이 없어서 그림을 못 그릴 정도. 물감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친구랑 와갖고는 이제 막스 자코프라고. 그래서 막스 자코프하고 사는데 둘이서 이제 뭐가 되냐?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이서 돌려 쓰는 거예요. 낮에는 예를 들면 막스 자코프 일하러 나가면 그때 피카소가 자고 돌아서 막스 자코프 자면 피카소는 그 당시 이제 그림 그리고 그래서 침대를 돌려 쓰면서 같이 둘이 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거는 안 나와요. 그런 거는 암만 책을 읽어봐도 뭐 피카소가 뭐 그런 취미가 있었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다 이제 재밌는 게 그 1937년 프랑스 내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화파하고 파쇼가 이제 맞서게 되는데 프랑코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래서 피카소가 거기에 분노해갖고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그리지만 근데 바로 막스 자콥은 대단히 처음엔 진보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서면서 그 파쇼 쪽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절교하게 되고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시를 딱 바라보면 그림들이 전부 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청색이란 색깔 자체가 굉장히 우울한 색깔이죠. 그래서 시대가 주인공들 얘 제목이 뭐예요? 이게? 장님이죠. 다루고 있는 사람부터 한번 가보자고요. 근데 이 그림도 사실은 벌써 이게 얘가 피카소가 뛰어난 게 이게 정말 장님이 뭐 더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손이 굉장히 이거는 잡았잖아요. 뭘 하나 잡고 밥그릇은 잡고 이제 물 따르려고 물그릇은 잡고 물병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더듬거리고 있잖아요. 그걸 기가 막히게 묘사해 놓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없더라도 이미 피카소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정말 장님이 더듬거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가보시면 자,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장님이죠. 예. 그 다음에 병자죠. 그 다음에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노동자죠. 노동의 절망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거 누가 되겠습니까? 애꾸눈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뭐 술 처먹은 알코올 중독자죠. 사회적 약자를 그리고 있죠. 이 사람들 다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빈민굴. 예. 그래서 청색시대라는 거는 피카소 그림이 이게 팔렸겠어요, 이 당시에? 그랬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주 암울하고 빈민굴에서 야, 한때 내가 충북 제천에서 내가 그림 제일 잘 그려.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다가 이제 온 거예요. 어디로? 파리로 왔는데 완전 듣보잡이 되는 거죠. 파리로 온 순간.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 빈민굴에서 둘르면서 이 당시 이제 많은 예술가들을 만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 파리로 이제 몽마르트로 몰려들 때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술을 노래하면서 왜 내 작품 안 팔릴까? 난 불우해. 내 인생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약자를 이제 목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딱 그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동거 이전 시대 2에서 드디어 이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근데 피카소가 산 여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미녀예요. 사진들이 이제 한 번씩 보일 텐데 이 여자들이 예사스럽지가 않죠. 이 여자는 이제 유부녀였어요. 유부녀였고 이 여자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많은 그 당시에 예술가들의 그 모델이 되어주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피카소랑 맞아서 눈이 맞아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때부터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장밋빛 시대라고 합니다. 왜? 희망이 보인 거죠. 날 보담아주는 여자가 있구나. 인생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163cm야. 자꾸 키 얘기해서 죄송한데 내 충북 제천에서 올라와서 상봉동 빈민가에서 살면서 물감이 아까워서 되지도 않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 당시에 꽤 잘 나가던 여자가 날 사랑을 해준 거야. 다. 네. 감동 딱 먹는 거죠. 근데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딱 바라보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 여자랑 똑같은 누드죠. 이 여자랑 딱 보세요. 다르죠?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삶의 희망이 보이는 거잖아요, 벌써. 밝아졌죠, 그림이 한마디로. 그래서 이 시대를 갖다 뭐라 그런다? 장밋빛 시대라고 합니다. 네, 장밋빛 시대라는 게 딱 하나만 갖고 알 수 있잖아요. 누드 하나만 가지더라도. 얼마나 다릅니까? 이 여자의 누드하고. 이 뒤에 있는 건 고하고 고갱 작품을 갖다가 다 베끼다 보면 하여튼 그 풍이 남아있는 건데 완전 다르죠, 그죠? 눈빛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누드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얘네도 사회적 약자예요. 고개사들이니까. 그런데 좀 달라지죠. 일방적인 장님이나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다 예술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르가니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고개사를 고개사 같은 둘이서 이제 손잡고 서커스를 많이 보러 다녔어요, 둘이서. 올리비에랑. 그래갖고는 이 서커스 같은 거 그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서커스 그림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다 자기 주변의 친구 얼굴들을 갖다 넣은 겁니다. 예, 자기 친구의 친구 얼굴 그리고 자기 여자친구 얼굴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고개사하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이때 그림들이 슬슬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장밋빛 시대 그림들이 은근히 팔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옷가네를 축적하는 시호. 그래서 이후로 피카소는 한 번도 가난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갖다 이제 슬슬 그림만 그려대면 이것도 완전히 이제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딱 달라지다가 드디어 딱 바라보시면, 드디어 피카소의 그림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죠. 바로 무슨 파의 시대로 이제? 입체파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술이 팔리면서 자신이 생기는 거야. 그때 이제 브라크란 친구가 먼저 입체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피카소도 왜? 둘이 나중에 교류하게 되거든요. 나도 그림을 그려야겠어 하고서 드디어 뭐가 시작된다? 입체파 그림이 시작됩니다.